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잘생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2주째입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시세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폭이었다고 하죠. 어땠나요? 예, 최근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예, 수도권 매매 시장은 약 보합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평균치 얘기인 것 같고 국지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평형별로 오르는 평형은 오르고 예, 좀 떨어지는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을 좀 하락했고요. 평균 내보면은 좀 보합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어디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나 이렇게 보니까는 강북 기름 뉴타운 등 신규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실수요자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그 신규 아파트 위주로 좀 움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서울에서 이렇게 그 전세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경기권으로 움직이면서 그 경기권의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분양권 상한제 적용이 됐던 아파트 경기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많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2008년도쯤 해서 세계 경기 불황이 왔을 때 공급량이 극히 저조했던 부산, 대전 이런 그 지방 도시들도 지금 프리미엄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올랐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값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세값의 오름세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 난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전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올랐죠? 예, 뭐 전세시장 동향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거의 100여 주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그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집값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는 그 기대 이익 자체를 전세값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여하튼 간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그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이 상승하는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택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건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현재 다주택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대형 평형 가격은 좀 하락하는 반면에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는 이 비소득 그 계층들이 그 월세로 소득이 없다 보니까는 주택을 반전세 또는 그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세입자들의 그 주거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주거 비용이 증가되니까 얼마 전 뉴스에 교육열이 떨어지지도 않고 교육열은 더해가고 있는데도 그 지금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만큼 지금 주거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전세 가격은 안정 궤도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향후 전망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지금 이제 전세 시장 동향을 보면은 그 2월 11일 날 전월세 시장 안정 그 보완 대책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그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한도도 8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자금난을 해소를 전세 금액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자금난을 해소를 할 수 있지만은 뭐 딱히 좋은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 이제 전세 대기, 그러니까는 매매 대기 수요자들을 네. 전세 시장으로 그 유입을 시키지 않고 매매 시장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LTV, DTI 같은 경우를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지금 나이나 전반적인 소득을 고려를 해가지고 DTI나 LTV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소득이 좀 계속 이어지는 소득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맞벌이들이 계속 최초구입자들 구매력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맞벌이들은 직장 근처 또는 교통 좋은 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의 소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라는 뜻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시장에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 반면에 주택도 같이 늘어가야지만이 전세 금액이 안정이 되는데 주택수는 기존 주택수에 머물러 있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만 계속 시장에 불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TI나 LTV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계속 지속되면서 역세권 위주의 소형 평형 아파트는 계속 강세를 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감소되면서 일부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러니까는 전세 대란 또는 전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세에서 좀 매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집값은 오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분양이 좀 지연되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어느 정도 지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슬슬 전세값은 너무 오르고 내가 당첨될 확률은 적어진다라는 걸 지금 느끼는 시점에서는 이런 분들이 매매로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승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황이 여전하거나 더 악화됐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제 봄 이사철, 전세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예, 딱히 특별하게 어떤 대응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좀 물리적으로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전세 어떤 공급은 적고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올해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자를 안고서라도 금리를 좀, 이자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매매 수요로 한번 미리 이렇게 선택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형 평형 분양이 안 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세로 돌려놓은 다음에 전세로 들어가고 향후에 어떤 분양받는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적인 건 아니고 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짚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전화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연결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은성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은 한 발 빠른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 당연한 말인데요. 네. 예, 한 발 빠른 거는 내가 이제 사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적으로는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뭔지를 이렇게 본다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요번에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현재 재개발 지역의 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17%에서 20%로 늘린다고는 말을 했는데, 요 부분은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그 역세권 250m 또는 500m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중에 그런 지역들을 좀 역세권 10포트 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은 그 조합 쪽에서는 그 이득이 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역세권 10%로 그 추진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월 16일 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역세권을 개발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50%를 임대 아파트로 짓게 돼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 추진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는 거는 이 임대 아파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빨리 되니 어떤 투자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황금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윳돈이 좀 많고 좀 중장기적인 부분, 중장기적으로 좀 시기를 좀 멀리 보는 분들은 2009년도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한강 공공성 회복 지역에 대해서 한강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뭐 최고의 주거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난 해결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거나 그 10포트 지역 장기 전세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 추진 지역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크게 어떤 그 세계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절대로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를 안 볼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기존에 그 여러 지역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현재 역세권 발표 나서 조금 오른 지역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용적률을 250%를 더 상향시켜주는 부분에 그런 사업성에 비한다면은 아직 가격은 많이 안 오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장하는 거고요. 기존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포트로 추진을 계속 유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 그 뉴타운 재개발 지역 중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100% 그 투자에 대해서 수익성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부동산은 이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한 발 빠른 투자, 그 가운데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잘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지역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역세권 개발에서 조합원들한테는 기준층을 주고 일반 분양하는 층수에 있어서는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소셜 믹스 개념, 사회적인 혼합 개념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하는 층수에 대해서는 그 일반 분양자들과 임대 아파트를 같이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임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옆에 단지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층에 일반 분양하는 층수에 그 전세주택을 같이 섞어 놓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이렇게 취득을 해야지만이 그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에서 투자를 할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될 될 여지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 평당 그 구입하는 금액보다는 내가 샀을 때 과연 이게 평가 금액과 구매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구입을 하신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까봐요. 역세권 10포트,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10포트라는 거는 기존의 그 역 반경 250m에서 500m 지역을 그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기존의 용적률 250%였다면은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용적률은 500%를 줍니다. 그럼 500%를 준다라는 거는 기준 용적률에서
그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250%가 늘어난 건데 그 250%를 조합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네. 늘어나는 용적률 50%에 대해서는 그 SH공사에 기부 체납을 형식을 네. 하는 걸로 되고 그 늘어나는 용적률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는 그 조성 원가로 SH에서 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지 지분 늘어난 용적률 250%에 대해서 대지 지분을 기부 체납을 하는 개념인데요.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은 기부 체납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지만은 기존 땅 250%에서 500%로 늘려주고 거기에다가 120%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한 1.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근무를 하는 젊은이들, 내 집을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한 발 빠른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요,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콕콕 집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훈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인가요?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볼 것은 그 뛰어난 사업성과 또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 염창역 주변 시프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창역 부근하면 목이동이고요. 목이동하면은 목동 구시가지로 조금 노후화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구 내에서도 개발 의지가 뛰어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이 지역을 꼽아주셨는지 추천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염창역 시프트의 위치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서울 지도에서 먼저 보시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목이동 주변이 이제 염창역에 9호선이 새로 생긴 지역이고요. 이 9호선 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여의도와 가깝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직주 근접의 효과도 많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동 신시가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라든가 강남에 있는 직장 수요들 그리고 학군 수요들 이런 수요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의 유입이 좀 꾸준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도를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염창역 주변에 지금 약 한 12만 4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곳인데 일단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 전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용적률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걸로 돼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프트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양천구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프트 사업 중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게 아닌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염창역 시프트를 주제로 들고 나온 것이고 또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져볼 수 있고요. 또 이런 9호선의 편의성과 또 주변에 용왕산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조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서 쾌적성과 편의성을 갖춘 주거타운으로 매우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염창역 시프트, 여의도나 강남권에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지역보다 괜찮은 지역이고요. 교육 인프라 또한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용왕산 근린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해시설도 적고 쾌적성도 갖춘 지역인데요. 주변 개발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염창역 시프트는 그 주변, 등촌역과 신목동역 같이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아까 개념을 잡아주셨는데 1차 역세권 지역은 승강장 기준으로 250m까지 그리고 2차 역세권 지역은 250m에서 500m까지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나온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작년 10월 10일에 양천구청에서 목동역과 염창역과 신목동역 이 3개 구간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정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7일에 등촌역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염창역 주변은 통과가 됐고요. 신목동역은 지금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창역 주변의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한 상태고요. 신목동역 네. 같은 경우는 반려가 된 상태인데 여기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재자문을 요청한 상황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용역을 정비계획 수립의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양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호흡을 맞추려는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정리를 위해서요. 염창역 부근 지역의 장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재개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빨리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돈이 좀 묶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구청인 양천구에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목 2, 3, 4동 같은 경우가 2006년도에 재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네. 노후도가 지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굉장히 실망하면서 가격들이 한 3차년간 거의 정체되었기 때문에 어떤 여기 그 주민들의 추진 열망도 굉장히 강하고요. 예. 양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대목인데요. 그 시프트 사업을 하기에 앞서 건축허가 제한을 미리 잡아놔서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가 일어나서 그 사업성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목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교육 수요라든가 네. 아니면은 직장에 대한 그런 각받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요. 작년에 9호선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은 더더욱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일부러 가져가는 거고 조합원들에게서는 약 1.5배 정도의 수익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일반 분양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킬 것이고요. 이 일반 분양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조합 측면에서는 사업비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목동이 보통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7, 8억 이상 호가하고 주변에 염창역 주변 아파트들도 6억 5천, 7억 이상 굉장히 좀 타 지역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완료가 됐을 때 역 주변이고 또 공원 근처인 염창역 시프트 주변은 더 높은 가격을 실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9호선도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 인프라는 강남 못지 않은 지역이고요.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점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양천구청에서 굉장히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하려고는 합니다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돌발 변수에서 예상 추진 기간보다 조금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건축 허가 제한 조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개개인으로 따져보면은 매물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원을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좋을 텐데 지금 벌써부터 매물이 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지만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까지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고 원래 계획된 세대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계획된 세대수보다 높아지고 많은 세대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같은 부지 면적의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부분을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세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구청이 일단 건축허가 제한을 발빠르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일단 어느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입지라든가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선행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라면 향후에 어떤 제가 계획했던 분석했던 부분에서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성 측면에서 이미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고 또한 추가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성 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시프트 사업 자체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적 측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 어떤 진행 방향이라든가 좀 더디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번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길게 걸린다 그러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황금성의 제약이 있고, 또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모든 역을 지금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염창역 시프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가치 측면에서는 용적률이 상향되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고 건축허가 제한 조치라든가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 좀 서울시에 좀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향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쾌적성이 어떤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하면서 뭐 완료하고 입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편리하고 그 주변 환경 같은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주거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는 주거 쾌적성 면에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하신다는 부분이 분들이라면 입주까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염창역 시프트 투자 가치가 높은 대신에 환금성의 제약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보다 장점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관심 갖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 노하우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1차, 2차 역세권이 있는데 보통 이제 1차 역세권 쪽이 아무래도 용적률 부분이라든가 혜택이 좀 더 많이 집중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1차와 2차의 어떤 그 가격 격차도 조금 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도 이 그 가격 격차가 지금 현재의 갭을 최소한 유지를 하고 그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을 구입을 하시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시되 1, 2차 중에서도 금액의 여유가 되신다면 1차 역세권 쪽으로 그 가격이 좀 높더라도 투자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염창역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 교통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데요. 올림픽대로나 간병북로 타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서울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오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9호선도 개통이 된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신다면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요.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이 번호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번호는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 번호로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언제든지 저 번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승훈 팀장님께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아주실 테니까요. 무엇인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현재 네. 봉천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평대로 넓히려고 네. 알아보고 있는데, 네. 흑성 뉴타운 쪽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어디요? 흑성 뉴타운이요. 흑성 뉴타운이요? 예. 예. 그 보니까 현재 그 4구역이랑 5구역, 6구역이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6구역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네. 6구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융자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봉천동 이 아파트를 팔고 네. 6구역을 구매할 만큼의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나중에 지금 4, 5구역보다 약간 저렴하긴 한데 나중에 4, 5구역만큼 가격이 올라갈지 네.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나중에 거기서 또 혹시 아기를 키울 때 네. 학군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봉천역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 주변의 아파트입니까?
예,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아, 그럼 봉천역 주변에 어떤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자세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일단은 그 봉천역 그 역세권 주변이라 그러면 오늘 그 어떤 그 방송 내용이 시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봉천역 예. 시프트도 지금 언급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천동하고 흑석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흑석동의 어떤 가치가 훨씬 좀 높다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흑석 뉴타운 중에서 4, 5, 6구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6구역이 좀 저렴한 이유가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6구역이 가장 어떤 역에서 좀 먼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당연히 역하고의 거리 때문에 좀 생성된 가격도 있고 또 그게 그냥 단순히 평지가 아니라 약간 언덕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거리가 조금 있어요. 실제 지도상에서 보는 거리보다 실제 도보 거리는 더 많이 걸립니다.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6구역이 좀 4, 5구역보다 좀 저렴하긴 한데요. 흑석뉴타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는 상당히 상승폭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예. 네. 그런데 6구역 같은 경우가 기왕이면은 앞쪽으로 뭐 7구역이라든가 2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나은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융자 부분을 뭐 이걸 매도하시고 융자 부분을 좀 안고 이렇게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무리를 하시긴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6구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유타운 그 흑석 뉴타운 구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약간 처진다는 거지 거기에 가치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쪽 뒤쪽 같은 경우는 좀 거리는 있지만 어떤 요즘엔 그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역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뒤쪽이면 장점은 뭐냐면 그 주변에 그 현충원 주변으로 공원을 지금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2020년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될 걸로 되어 있는데 6구역 같은 경우가 그쪽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편의성은 좀 떨어지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좀 누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4, 5구역도 마찬가지고 6구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6구역을 구입하실 때는 그 아무래도 언덕 위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층간 충수 이상이면은 한강 조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거는 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7구역이나 네. 9구역 쪽은 언제쯤 개발이 될지 네.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언제쯤 분양을 할지 뭐 아직 멀었겠지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좀 시일은 좀 걸리는데요. 7구역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조합 설립 나고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예.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4, 5, 6구역이 굉장히 좀 흑석 뉴타운 중에서는 좀 빠른 구역이었고 다른 구역들은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이 뭐 그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면인데 그래도 보통 한 4, 5년 정도는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으신다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02-2299-4034번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곧바로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은성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예, 관악구 봉천동 9-1구역 재건축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 거주한 지가 지금 한 25년이 됐는데요. 네. 예, 재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9-1구역이면 어느 쪽이죠? 예, 은천초등학교 그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농협은행 뒤로요. 아, 그 남부순환로에 붙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거죠? 그게 재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 예. 저는 25평에 거주한 지가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언제쯤 팔고 나가야 될지,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예. 지금 그 재건축이 언제 될지랑 뭐 언제 팔아야 될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걸 팔면은 또 언제 팔면은 또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될지. 그래요. 25년 동안은 안 궁금하셨나 봐요.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오늘 관악구에서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예, 지금 땅이 25평이라는 뜻입니까? 예, 예. 대지가 25평이고 지금 그럼 노후된 주택이 단층짜리가 있는 겁니까? 예, 단독주택이에요. 예, 단독주택, 그러니까 1층이요? 예, 예.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25평이면 땅 평수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9-1 구역은 작년 말경에 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일단은 진행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만간에 구역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서를 걷기 시작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고 하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은 50% 진행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때가 돼야지만이 좀 가수요가 붙지 않겠느냐. 예, 예, 그래야지만이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 예. 예,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25평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쪽에 빌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25년 이상 또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들어와서 살기는 힘들고 예, 예.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앞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셨던 뭐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처럼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데요. 네. 투자자들이 관심 갖기에는 사실상 대지 평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10평에서 12~13평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잘 되고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 한 40~50평 되는 것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미리 들어와서 살고 있기도 하는데 네. 지금 25평의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을 해서 거래를 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거를 매도하시고 난다면은 뭐 이제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 신축에 사시면서 앞으로 가격도 오를 또는 아파트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깨끗하고 예. 좀 거주할 수 있고 깨끗하고 이런 걸 원하거든요. 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7세예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매도하고 좀 깨끗한 빌라에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나머지 자금은 좀 노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매도가 되는 시기는 조금 시일이 걸려 보여요.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엽준 내용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할 기회가 있으면 상담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시간이 뭐 충분하게 있어서요. 예, 예. 더 자세한 답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예. 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 이쪽이 구역 지정 공단 공고가 들어가서 네. 뭐 25평에 지금 새로운 행위들 뭐 대수선 행위 말고는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는 좀 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좀 아까워서 집을 못 고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금방 헐릴 줄 알고. 예, 예. 아이, 막 그런 집들이 많고, 물이 그쵸. 새고 막 그러고. 고치셔도 됩니다. 예, 예. 고치셔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기본적인 어떤 설비라든지 우리가 미풍이 이런 게 뭐 바람이 막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샤시라든지 이런 거 좀 고쳐도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지 뭐 나중에 좀 평가받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헐릴 집이라고 해서 춥게 살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 공단 공고가 되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사를 안 가고 끝까지 거주를 한다는 가정하에 뭐 철거되는 기간까지 기다린다면 최소 5년이에요. 최소한 5년이라고요? 예, 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5년 동안 불편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개발이 될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예. 5년 내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도 타이밍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집 수리한 비용들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비과세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간에 뭐 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 필요는 없고 나중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집을 좀 고쳐서 지금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투자자가 이제 투자로 아마 구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집을 어느 정도 수선을 해놔야지만이 전세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가 좀 쉬워지는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매도하신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투자 추천 네. 지역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니까는 혹시 그쪽에 연구가 계신 지 오래됐습니까?
여기 예 여기 거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뭐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이사를 잘 못 가시긴 하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고. 그래요? 그럼 계속 어떤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지역은 없고 관악구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십니까? 관악구에서 조금 벗어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이제 관악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더 좋은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서 말한 그 동작구 흑석동 인근이라든지 상도동 인근이 되고요. 네, 조금 가격을 낮춰서 관악구에서 가격을 낮춰서 간다 그러면은 보통 금천구로 이사를 많이 가세요. 네, 금천구요. 예,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싼 지역을 가고 싶으시면은 금천구 쪽으로 가는데 아니면은 뭐 그냥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싫다고 하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데서 그 좀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네, 그 은천길이라고 아시죠? 예, 예. 예, 은천길에 접어들면서 그 동부 센트레빌 가기 전에 오른쪽 구역도 재건축 예정지로 돼 있어요. 예. 그쪽에 가보면은 좀 깨끗한 빌라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들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25년 동안 지겨우셨잖아요. 네. 이제 아까 얼핏 듣기에 60대 중반이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기다리시긴 뭐 하니까 네.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좀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집중을 하시고요. 네. 나머지 여윳돈으로 좀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한 단계 위에 그 구역이라고 본다면은 동작구 정도가 되겠고, 네. 좀 나는 이거를 팔고 노후 자금을 많이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관악구보다 좀 싼 지역은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 남으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02-2299-4034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을 마무리 지어봤고요. 세 번째 전화 상담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승훈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희 부모님께서, 네. 송파하고 서초에 한 48평 정도 되는 이제 대형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평수가 좀 크고, 네. 좀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부모님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금 부담이 좀 돼도, 네. 아파트를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어떨지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요즘에 이제 그 대형 아파트보다는 뭐 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좀 부모님께서 파시고, 네. 소형 아파트를 하나 이제 전환을, 사 두시는 게 어떠실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뭐 저희가 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로 좀 전환을 해놓으면은 네. 좀 세금도 좀 적게 나오고 혹시 투자 면에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부모님께서 하고 계세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송파하고 서초에 예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요. 48평 아파트가 두 채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소형 평형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워낙에 지금 그 독신 가구라든가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또 보유세 부담까지 되신다 그러면 매도하고 소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한 채는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한 채를 거주하시고 한 채를 지금 세를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세금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을 만들게 되고 매도를 하시게 되면 물론 9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 9억 이상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한시적으로는 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중과세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초라든가 송파라든가 둘 다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산세 10% 정도의 가산세는 붙겠지만 지금 매도하시는 게 중과세를 안 받고 일반 과세에다 약간의 가산세를 붙인 형태가 지금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고 나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매도는 올해 내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세금 면에서 혜택은 내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강남권 쪽으로 많이 좀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 되어 있고 올해 중으로 해서 수요자가 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많이 이렇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대부분 다 소형 평형으로 그쪽도 많이 위주로 움직이겠지만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약간 상승된 가격으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워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좀 흐름이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도하신 다음에 자금 갖고 그 다른 평형으로 이제 소형 평형을 구입하실 때는 오늘 계속 주제로 나왔습니다만 역세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역세권 위주로 어떤 소형 아파트를 좀 구입하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공실 발생이라든가 내지는 좀 시일이 지나면서 건물이 조금 노후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실 발생이 안 되면서 어떤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떤 무리 없이 구입할 수가 들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지금 실제 거주하시려는 거 아니고 월세를 받는 목적 뭐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임차를 받으시고 또 주변이 개발되면은 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소형 평형 역세권 주변에 소형 아파트를 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 네. 계속 그 부담을 많이 느껴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대신 여쭤보려고 전화 드린 거였고요. 네, 혹시 부모님께서 뭐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네. 제가 차후에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예, 뭐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상담은 가능하고요. 지금 그 보유세 부담이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보유세 부담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이게 수입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 봐요. 네, 이제 부모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는 하고 계세요. 서초에 거주하시고 송파는 새 준 건데 거기를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소형 아파트로 네. 이제 한번 갈아타볼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그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어떤 강남권이라든가 어떤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촌으로 형성된 인식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대형 평형이 어떤 약세를 유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또 강세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네. 지금 어떤 세 부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가 꾸준히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내로 매도를 하시고 또 올해 내로 구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미처 방송에서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2299-4034번 참여 방법은 같습니다. 이 번호로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요, 오늘 방송 중에 전화 직접 연결되신 세 분에게는요, 상품을 전해드릴 텐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두 분의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클럽 시즌2 오늘 금요일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따끈따끈한 증시 이야기 들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